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을 하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자리를 떠버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판에 박힌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바뀐 이후 처음 진행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하지만 본회의장 풍경은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책상 위에 수첩을 펴놓고 한자 공부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절반 정도만 남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도 각자 할 일을 하느라 질의와 응답은 관심 바뀝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서 중간중간에 뭐 메시지 오거나 그다음에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쟁점을 따져 물어야 하지만 진행 방식은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한꺼번에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보니 본회의장은 마치 웅변대회처럼 사전에 쓰여진 원고를 읽고 답하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꾸벅꾸벅 조는 의원들을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9대 도의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되긴 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의원은 30명 가운데 겨우 8명,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가 권리와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출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안 제시 능력 그리고 조례 대표 발의 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2018년이 되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죠. 현재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도민 합의와 사업비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단 원희룡 지사는 6개월 안에 단일화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민자 유치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은 기존 공항을 대폭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신설하는 두 가지. 최근 제주 MBC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기존 공항 확장이 41.4%, 현 공항을 운영하되 제2공항 신설 방안이 45.3%로 오차 범위에서 여론이 갈렸습니다. 원 지사는 다음 달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6개월 안에 최종 대안을 정하고 내년 8월 나오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용역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조기에 도민의 총의를 모아 선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민들의 합의만 도출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정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힘을 밀어주신다면 스코틀랜드는 독립 찬성 국민투표도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원 지사는 특히 공항 확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자 유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본 인프라는 국비로 여객 터미널과 부대 시설 등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민자가 들어오면 이게 정부 우리 국가 기관 시설인데 공항이라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운영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민자가 유치가 되더라도 민자는 그 부대 시설에 대한 걸로 충분히 되는 거지 공항 자체를 민간에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민 의견 결집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롯데 시티호텔 제주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5곳에 대한 심의를 벌여 3곳을 통과시키고 롯데시티호텔 제주와 마레관광호텔 2곳을 부결시켰습니다. 심의회는 롯데시티호텔의 경우 면세점이 이전할 계획인 만큼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시티호텔은 작년과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는 무분별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자와 지역 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지역 주민이 협력해 예술의 섬으로 변신한 일본 나오시마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세토 네헤이 나오시마. 섬에 도착하면 선착장에서부터 독특한 현대 예술 작품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街並みがすごく綺麗。はい。ゆっくりできる。なんか楽しい。のんびりできる。のんびりできる。 마을의 빈집들도 세계적인 미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예술 작품으로 개조했습니다. 30년 전 구리 재련사가 문을 닫은 뒤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퇴했던 평범한 섬마을에서 지금은 해마다 5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直島のもう若者が外へ出とったのが帰ってきたりして人口の減り具合が少ないわけです。よその島よりは。 관광객이 늘어나자 민박집과 식당도 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学生さんが来ればいいなと思って宿を始めたんですけど、最近は日本人よりも外人さんがたくさん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 일본의 교육 출판 기업인 베네세 그룹이 25년 동안 나오시마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6천억 원. 섬에서 직접 벌어들인 수익은 적었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요즘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도 흐리거나 비가 오면서 종일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저녁부터 다시 시작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필리핀 마닐라 동쪽 바다에서 제16호 태풍 풍엉이 발생했는데요. 이 밤사이 약간 소형급에서 중형급으로 발달했습니다.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초반쯤 제주도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에서 22도, 낮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20도, 한림과 고산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종일 22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성판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산간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당분간 너울성 물결이 높겠으니까요. 해상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비가 그치면서 주말 동안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10여 톤을 불법 가동해 유통시킨 55살 김모 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가 3억 원 상당인 수산물 14톤의 MSG를 첨가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수산물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영어조합법인 3곳과 작살총으로 수산물 90kg을 잡은 혐의로 53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현윤숙의 건반위의 은파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섬유 작가인 박현영 씨가 흐르는 강물처럼을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6번째 개인전을 마련합니다. 개교 65주년과 제25회 오현인의 날을 기념하는 오현음악제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제1회 제주국제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자작나무 숲 천원 콘서트 가을동화 프란다스에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마련됩니다. 현대판화 3인전이 오는 28일까지 제주시 현인갤러리에서 열리며 김현주, 박예신, 이경희 씨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주식회사 바나나 IDC는 인쇄물 편집 디자이너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3국에 74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다려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해 운전자 51살 양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4%로 양 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BS 불교방송 등 라디오 방송사 8개사와 부산 MBC, KNN 등 지역 방송사 27개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에만 부여되고 있는 낡은 광고 규제를 시급히 고쳐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라디오와 지역 방송사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대학교 제1제주인센터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어몽 다음 카페에서 70만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10만 원, 제주도 교육청에서 50만 원, 제주도개발공사에서 200만 원, 제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만 원, 웅진 싱크빅 신혜연 지역국장이 10만 원, 제주도 고용센터에서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라산 단풍은 11월 초에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올해 한라산 단풍이 평년보다 이틀 늦은 다음 달 17일쯤 시작돼 오는 11월 1일에 산의 80%가 단풍이 들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풍에 영향을 주는 9월에서 11월 상순의 기온이 높아 단풍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시내도로 12곳을 비롯해 읍면지역 도로 124곳에 빗물 침투식 도로를 시범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빗물 침투식 도로는 도로 아래에 돌을 깔고 맨홀로 빗물을 유입시켜 지하로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하레리 도로 2곳에 우선 개설한 뒤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